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막판에는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연이틀 하락으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일단 증시 분위기가 살짝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다만 국내장은 미국장 대비 계속해서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 장이 뉴욕장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섹터별로 그리고 좀 굵직한 내용으로도 들려온 이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나가시죠. 일단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소폭 떨어진 채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0.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구글의 해프닝 등으로 인해서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고요.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쇼커버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꽤 많은 상황이죠. 일단 테슬라가 계속된 강세를 기록하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국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열리라는 요즘입니다. 에코프로 역시나 상승을 이어갔던 어제였는데요. 에코프로가 지금 올해 들어서 85%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월에 있을 MSCI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수급적인 요인도 꽤나 등장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2차 전지 쪽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이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올해 들어 35%의 상승 나타내네요. AI 쪽은 해프닝이 있었죠. 구글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일부 종목들은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알리바바에서 AI 사업 뛰어든다라면서 알리바바 성격이 좀 많이 묻은 AI 종목들은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죠. AI 내에서도 조금 차별화된 흐름입니다. 다만 AI 이슈는 중장기 관점으로는 성장성을 여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을 활용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시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호실적과 MOU 등의 소식으로 인해서 수소주도 강세였는데요. 잠시 후에 수정 앵커의 브리핑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폐배터리나 건설기계, 카지노 쪽에서도 어제 시세가 조금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한국장에 대해서 긍정의 코멘트를 연말부터 확인해주고 있죠. 한국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연말 코스피는 2,800선에 갈 수 있다라는 긍정의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장 흐름이었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3월 1일까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스터 플랜 3,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3월 1일에 공개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7년 만에 그르는 일론 머스크의 미래 청사진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율주행에서 나올지 스페이스X나 이런 우주항공 쪽에서 좀 더 부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항공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 측에서 관련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스타쉽 33개 엔진 가동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게 잘 테스트가 이뤄지게 된다면 정말 우주항공 사업이 민간으로 빠르게 번져 나가고 우주 비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죠. 어찌됐건 이쪽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쪽은 더 강한 시세를 낼 수도 있겠죠. 어제장에도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 등이었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요. 일단 일본에서 총재와 부총재 인사안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지금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인물이 아마미야 마사요시라고 해서 현 부총재입니다. 이 현 부총재가 이제 총재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꽤 압도적인데요. 그와 함께 엔화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아마미야가 YCC 정책과 양적 완화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구로다 총재 바로 옆에서요. 가장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긴축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좀 기대했던 시장의 시각은 좀 반대로 나왔고요. 결국 엔화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 일정상으로는 놓고 봐야 되는 이벤트라서 짚어봤습니다.
자, 뉴욕장은 떨어졌습니다. 장 출발 대비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결국 하락 마감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네요. CME 페드워치에서 7월 FOMC 금리 가능성이 이제 6%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럼 지금보다 125bp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8%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차익 실현 빌미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는 계속된 강세입니다. 가격을 낮추고 나서 중국에서 1월 판매 데이터가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거고요. 테슬라도 쇼커버 영향이 있겠죠. 올해 들어서 6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반면에 태양광 쪽은 급락이 나왔어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어제 실적을 내놓고도 빠졌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입니다. 그리고 썬런 등의 종목도 7%. 그밖에 솔라엣지 종목도 8% 정도 빠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계속 미국으로의 태양광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등이 나오는데 이 미중 간의 갈등 문제일지 아니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등장한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태양광 수출이 지난해 급증했고 특히나 모듈 수출은 100% 이상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태양광 종목들은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심리가 위축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행사인 익스피디아가 실적 쇼크 내놓으면서 시간외에서 급락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장 흐름들인데 보시다시피 빅테크 종목들 하락이었고요. 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구글, 알파벳은 오늘 추가적인 내림세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메타 역시나 오늘 낙폭을 조금 키웠죠. 앞서 살펴본 대로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흐름, 오늘 3% 이상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눈에 띄는 게 이게 사람을 보고 싶은 게 보인다고 전력 반도체 얘기를 요즘에 좀 했더니 전력 반도체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혼조를 기록한 가운데 여기 좀 쨍한 초록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전력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모노리식 파워 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오늘 10% 올랐고요. 3개월 흐름을 봤더니 26%더라고요. 그리고 온세미컨덕터라고 또 전력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지금 3개월간 43% 오름세 나타났죠. 때마침 어제장에 전력 반도체는 당연한 성장을 보일 거다. 모터가 들어가는 데는 전력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전 세계 전력 중에 50%가 모터 돌리는 데 쓰인다. 이런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전력 반도체 종목들 어제장에서 좀 좋았어요. KEC나 RF세미, RF머티리얼즈 등의 종목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얘기가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꽤나 들어볼만 한 것 같아서 내용을 살짝 정리했습니다. 심플합니다. AI와 로봇, 애플페이, 우리가 지금 뜨겁게 여기는 핫테마들, 이 핫테마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당연히 보안이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IT 기술과 연동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IT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글로벌 기업들은 이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범죄 피해 규모를 보면 나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꽤나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 바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맥락이고요. AI가 진짜라면 보안도 시장의 지배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안 상장 종목들을 쭉 거론을 했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SGA 솔루션즈와 같은 대표적인 종목도 우리 다 아는 거고요. 소프트캠프, 라닉스, C큐브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됩니다. 너무나 많아서 사실 뭘 봐야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주 위주로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월 7일이었죠.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슈들이 꽤 많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 전달이 되네요. 어찌됐건 디스플레이사들은 지금 OLED 쪽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요. OLED 관련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였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8.8세대 OLED 투자 4조 원 정도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월 7일에 OLED 투자 관련한 밸류체인을 좀 종목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있는데요. 일부 종목은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종목들은 꽤 좋은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OLED 낙폭과대 힘 받아서 가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산업 뉴스입니다. 알리바바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돈을 모았어요. 기술 스타트업 전용으로 1조 원 정도. 그렇다면 또 사우디 국부펀드와 관련해서 AI가 묻은 기업들 몇 종목 있습니다. 그런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 뉴스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팀을 해체했다라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오픈 AI, 챗봇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그저 단순히 엔터 쪽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100여 명 정도 팀을 꾸렸던 것을 해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계속해서 이거 뜨겁네요. SM 관련한 이슈요. 어찌됐건 고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개인들 이익으로 잘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하이브 측에서 SM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며 SM의 100기사를 좀 자초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한 달 뒤에 그 관련한 내용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될 텐데요. 지켜봐야 되죠. 일단 어제 시간회에서 디어유 SM은 강세 기록했고요. 바이든이 미국산만 써라라면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건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건설 장비나 전력기기 등 단기적인 부담을 분명 가질 텐데요. 상황은 해결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는 흔들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다라는 점은 오히려 두산 바켓을 보는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참고하시죠. 일단 국내에서 수소 쪽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 통해서 때때로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수소는 워낙에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수소는 정부도 찜해 둔 신동력입니다. 수소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밀려서 약간은 또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전기차 못지않은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도 차세대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계획들을 밝히면서 총 47조 원의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건데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수소 경제 활성화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RA 법안에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유럽연합에서도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 간의 생산 단가의 차이를 올해부터 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캐나다나 일본도 관련해서 보조금을 도입한다고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소의 생산 확대를 가장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 관련주들 저희가 그렇게 최근에 많이 전해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산퓨얼셀은 23% 정도, 범한퓨얼셀은 20%, S퓨얼셀은 15% 정도 오르면서 이렇게 퓨얼셀이 붙은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효성첨단소재도 27% 정도, 풍국주 정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좀 뉴스들을 더 체크해 볼 텐데요. 정부에서는 올해 자동차 예산을 15%가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렸다라고 합니다. 미래차에 더욱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총 5천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소 관련주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차가 최근에 7일부터 9일까지 열렸던 북미 최대 수소산업 세미나에 참가했는데요. 2023 수소 및 연료전지 세미나에 가서 이 미국의 에너지부, 상무부 등과 함께 수소 사업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항만에 친환경 트럭을 도입하는 실증 프로젝트도 소개했다고 하고요. 다른 주정부에도 수소 상용차 실증 사업에 참여를 제안할 것을 또 예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앞서 얘기했던 두산퓨얼셀 뉴스인데요. 수소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죠. 남호주 정부와도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산퓨얼셀은 어제장에서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산퓨얼셀부터 어제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퓨얼셀과 범한퓨얼셀도 4% 넘게 올랐고요. 동아화성이나 EM코리아 등등의 종목들도 올랐는데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수소 시대로의 진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 업종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만쌤은 퓨얼셀이 붙은 종목들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입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이제 잇따라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넥슨이라던가 NC소프트가 이 한 해 동안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연매출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는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정규장에서는 5%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선 연간 매출을 보시면 리니지의 효과를 톡톡히 받아갔고 모바일 쪽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매출액이 2조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얘기 드렸듯 4분기가 부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부터 이 신작인 TL 글로벌을 출시하고 이제는 BMMORPG 게임들도 줄줄이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의 이 파노 발급에 대한 그런 수혜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 진출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게임주들 사실 뭐 크래프톤도 호실적 내고 자사주 소각 발표하고 올랐었는데 이 대장주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의 하락에 또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빠르게 좀 대장주 자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카지노주가 괜찮았습니다. 카지노 얘기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쪽에 모멘텀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진 좀 봐야겠지만요.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규제 이슈가 있었죠. 1월 2일에 한국에서 중국발 입국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중간에 연장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세졌고요. 중국에서도 한국인의 단기 비자 또 일본의 비자 발급 등을 중단했죠. 단체 여행을 재개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프닝주가 뭐 올라왔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이슈 속에서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자, 바로 한국의 중국인 단기 비자 제한이 해제될 것인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이 좀 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정키로는 내일부터는 해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리오프닝,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텍스 환급 쪽의 글로벌 텍스프리 등의 업체들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회로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바로 어제 카지노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어요. 1월 11일에 방송했었던 눈에 띄는 카지노라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샌즈의 움직임, 그리고 아시아에서 카지노 개발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카지노 개발 얘기 나온다면 뭐 토비스 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토비스는 뭐 강한 시세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14% 정도 오름세였고요. 어제장에서는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토비스 등의 종목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인들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모멘텀과 최근에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카지노주들의 상승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일단 긍정의 시각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카지노는 일본 VIP 고객만으로도 꽤나 많은 매출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2019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매출의 80%를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VIP 드로백을 보면요. 파라다이스는 이미 116%로 초과된 상태이고요. GKL도 75%로 팬데믹 이전에 꽤 많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VIP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보통 카지노 업체들도 어찌됐건 경쟁을 좀 하잖아요. 마카오로 간다면 우리 쪽에 좀 덜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텐데
이 마카오 카지노가 지금 부진하다라고 하네요. 정킷 규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킷이라는 건 지금 시드머니를 3천만 원, 5천만 원 쓰는 고객들, 그들을 위한 항공과 숙박 등을 다 제공하는 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과 홍콩 쪽에서 조금 규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카오를 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카지노 4사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 사봐도 될 것인지, 좀 베팅이 가능할 것인지 카지노주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죠.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만쌤 오늘 기분이 별로시라고. 네.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얘기 들었는데 왜 별로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어제 세차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차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오네요. 지금도 이제 밖에 보시면 비가 좀 오는데 이제 지수도 좀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 이제 세차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내일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이제 50대 50의 싸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지금 지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예를 들어 5만 원과 5만 5천 원 혹은 이제 6만 원대의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굉장히 부담 없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상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지수도 그렇고 한국 지수도 그렇고 일단은 돌파가 나오는 재료를 이제 뭐 다음 주, 즉 이제 뭐 CPI가 됐든 어떻게 했든 전반적으로 다음에 재료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조심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기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이제 공매도를 혼쭐 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과열권에 진입돼 있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제 두 번, 세 번째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데 지난번, 즉 이제 지난번 2,400, 2,500 라인 요때 왔었을 때도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꺾였고요.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되게 지금 이제 과열에 진입했는데 이제 막 사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희망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정말로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조심해야 되다.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혹여나 고점에 물리실 경우에는 이번에 다음에 하락권에서 정말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못 사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말을 쳐다만 보셔도 굉장히 괜찮을 거고요. 이제는 리스크 관리에서 밑에서 수익을 실현을 하고 다음에 싸질 때를 노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 이제 굉장히 이제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이 접하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맨날 올라서 이게 정말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도 정말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도 보셨을 때 어제 미국 지수가 테슬라 빼고 거의 다 빅테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선택만 살짝 잘못하게 돼도 이제 오히려 이제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제 지난주부터의 뷰는 조심하자. 분명히 꺾임이 다가오고 있고 거의 근접했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그다음에 발렌타인데이가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대 50일 싸움을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내가 다음날 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확률에 세차를 하시지 마시는 것, 세차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과열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챙길 건 챙기고 하단부에서 다시 노릴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남들이 오르는 거 배 아파하시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전략을 짜셔서 대응하신다면 분명히 다음 하락 사이클에서 바닥권에서 잘 잡으셔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익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챙겨놓고 다음 기회를 제대로 노려보자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세차를 하면서도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진만쌤의 투자 뷰였어요. 정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자라는 점을 언급 주신 거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완주 살펴볼게요. 제가 급작스럽게 좀 추가 질문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완주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꽤 마음에 들어서인데요. 맥락이 괜찮지 않나요? 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보안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거의 개인정보가 공공재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저한테 자꾸 종목 추천 문자가 계속 와요. 네, 아마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한 4시 정도 되면 이제 문자도 많이 오고요. 관련해서 스팸, 스미싱 이런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범법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의 그런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해외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공기업의 액티브 X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한국형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순환매 입장에서 AI가 갔기 때문에 AI에 나왔던 그런 자금들이 보안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충분하고요.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이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순환매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잘 이야기 혹은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대장주로는 가장 시총이 큰 안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정치 관련된 이슈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섹터 혹은 테마성 이슈로 보셨을 때 이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고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점을 잘 이야기했다. 추가 상승률로 아마 주가가 최근에 많이 그래도 올라온 경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사이클 한두 번 정도의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봐야 돼요? SGA 솔루션즈 막 거기서 탑픽으로 나왔던 걸로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심 가져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라면은 안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른 이슈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평가를 봤었을 때 예전에는 안랩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또 좋은 평가를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 위주로 이제 누가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안랩이나 SGA 솔루션즈 두 종목 정도는 한 번 정도 컨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보안 종목들까지 답변을 받아봤고요. 다음은 진만쌤과 저희가 전략을 여러 번 다뤄봤던 거고 기억나는 문구는 퓨얼셀 붙은 종목들 보세요라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수소 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수소 쪽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언제나 수소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막 이게 엄청난 연속성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는 괜찮고요. 네, 저는 만약에 지금 어떤 종목을 쪽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수소 쪽 살 것 같아요. 이제 주가의 밸류 부담이 굉장히 오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1년 정도 정말로 1년 정도 사두고 못 팔 수 있는 제약이 걸리게 되면은 저는 섹터 자체는 수소 쪽으로 아마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기차 시장과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가장 마지막 단의 이제 최종 진화 형태는 수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지금 수소가 나오는 모습이 한 3년 정도 전에 2차 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분야도 굉장히 많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수소 전지와 수소차 여러 가지 섹터가 나눠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였던가 퓨얼셀 관련 종목들 계속 컨택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수소 전지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혹은 한 섹터를 고르자라고 하면은 수소 전지 관련돼서는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계좌에 모아 가시기에는 그래도 수소 섹터 굉장히 괜찮을 것이라는 말씀. 그러나
조의해야 될 점은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정말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으나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죠. 중간에 올라와서 더 상승이 가능할 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혹은 아예 단기, 중기를 제외하고 단기와 장기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저는 장기로 혹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 두 가지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퓨얼셀? 네, 저는 이제 퓨얼셀 관련도 굉장히 좋고 저는 대장주로는 당연히 두산 퓨얼셀이 제일 유의에 있다라고 보고요. 그 뒤로는 범한 퓨얼셀 정도 두 가지 종목 정도 혹은 테마성 이슈로 가장 많이 빠르게 오르는 종목은 SPO셀이죠. 이제 세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범 SPO셀까지 해서 네. 네, PO셀 종목들 여전히 관심권역에 넣어볼 수 있겠다. 다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투자 성향이신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선택지가. 자, 카지노주로 가겠습니다. 카지노주들 분위기 어제 괜찮았고요. 계속해서 드로백 증가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까지 맞물린다면 오늘은 조금 시세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도 좀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카지노주 연간 시각은 어떠세요? 연간 이익 전망치는 꽤나 높더라고요. 네, 꽤나 높고요.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단부에서 정말로 그렇게 많이 거래량이 나오는 건 아니었었는데 꾸준히 계속 올라가지고 거의 저점 대비 30~40%는 다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이슈가 될 만한 게 정말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비자 관련돼서 조금 규제가 완화돼서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플러스적인 요소들로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비수기, 그다음에 성수기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쇼커버 관련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 한 이제 10월, 11월, 12월에서 이제 카지노주들이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커버에 대한 그런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 종목이 이제 어제 특히 이제 공매도 잔고 많은 이제 그런 자료들도 많이 봤는데 저도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공매도 잔고가 아직 많은데 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커버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특히 이제 제주도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제주도가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제 관광을 오는 이제 그런 1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대를 충분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지노 관련주 혹은 이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을 봤었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이 현재 주가상으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종목 내에서는 관심도를 높여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AS도 살짝 몇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만스픽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2차 전지주가 계속 좋다면 장비주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저희도 보시다시피 진만스픽 종목들에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쪽 종목들은 지금 장비는 아닙니다만 대주전자재료나 첨보 등의 종목들 좋은 수익이 났어요. 1월 종목인데도요. 그리고 이노스청담 소재도 23% 이상 올랐습니다. 저건 또 OLED 소재 쪽이네요. 소재 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대주전자재료, 첨보, AS 하고 저희 2차 전지 장비주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 주들이 잘 올랐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격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해서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이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으쌰으쌰 끌어주면서 이제 테슬라 보시면은 지금 저점 대비 이제 100% 거의 올랐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이었나 이제 100불에 근접했었을 때 이제 사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쯤이면 그래도 한번 사봐도 될 만하지 않을까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거의 100% 올랐고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로 유동성으로 오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도 많지만 그 이슈에 비해서 과하게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테슬라가 꺾일 때 아마 가장 빠르게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보통 210불에서 215불 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업종들 중에 지금 전해액, 전해질 종목들이 조금 덜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4대 원료 안에서 첨보라든지 관련해서 보시면 좋고 지금 일단은 양극재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이어서 이제 제가 집만 스픽으로 가져온 여러 가지 장비주들 혹은 이제 추가적인 뭐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동막이라든지 전해질 전해액 기업들은 뭐 오르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전에 직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양극재에서 다음 테마로 옮길 필요는 충분히 있겠구나.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항상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꺾일 때 또 같이 꺾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100달러 부근에서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꺼내주셨었고 그 뒤로 지금 테슬라 많이 올라왔죠. 꺾일 땐 또 확 꺾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도 조금 연동된 전략을 같이 가져가자라고 얘기 주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익이 난 것들을 조금 챙겨가고 그걸 좀 다음 이제 주제가 될 만한 종목들로 관심을 옮겨보자라는 건데 그게 장비주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장비 사이클도 올 때가 됐는데 매번 잠깐 오르다가 마는 것 같아요. 말아요. 사실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테마의 이슈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비라는 게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소외받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덜 오른 섹터, 2차 전지를 내가 가지고 싶은데 혹은 이 장비주들을 갖고 싶은데 워낙 이제 덜 올랐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세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제 CIS, 아바코, 그다음 PNT 세 종목 갖고 왔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수주 잔고든 다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 대해서 사이클이 충분히 왔고 2023년도부터 연말까지 해서 장비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장비 발주와 주식의 상승이 동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재료성 이슈로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워낙 이제 저점에서 많이 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혹여나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을 거고 만약에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 다음 테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들 계속 관심 가지면서 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수익을 보기는 되게 괜찮은 자리에 다들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2차 전지 장비 사이클 충분히 기대해 보자. 혹여나 지금 아니더라도 연말 이전에 충분히 빅 사이클은 한번 온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는 뭐 급할 건 없습니다. 다음 또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켜보자라는 판단 내려주셨고 세 종목 아마 뭐 여러 셀 업체에게 납품이 들어가는 장비사들이에요. 또 단 한 군데만 단독 납품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주를 본다면 이 대표 종목들 꽤 보자라는 의견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가나안가나에서 NC소프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쌤과 저희가 크래프톤 NC소프트 얘기를 좀 했잖아요. 게임주 내에서는 대형주 이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었는데 어제 NC가 또 급락이 나와서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실 수 있어요. 네, 사실 IR을 저렇게 했는데도 빠지는 건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요. 어제 굉장히 재료 자체는 괜찮았었는데 빠지는 걸 봤었을 때 이제 또 다시 NC의 공포가 시작되나 이제 보시면은 매번 48만 원, 49만 원, 50만 원 요 구간에 오면은 정말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시기보다는 제가 매번 재작년부터 NC소프트 100만 원 간다 안 간다 할 때부터 제가 조심해야 될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지금 구간 올해 아마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현금 여력이 되고요. 그 현금 여력이 되는 몇 안 되는 회사가 NC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의 차익 실현 매물은 단기적이다. 그래서 분명히 40만 원 이제 초중반대 가시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것 같고요. 단일 IP의 장점과 단점이겠지만 이렇게 좀 어수선한 시장과 그다음에 매크로적인 그런 환경들이 녹록치 않을 때 단일 IP의 강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NC소프트 상승 여력은 많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돌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단의 매수 48만 원 정도, 45만 원 근접하게 될 경우에 매도 전략을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은 당장 게임주들의 정말 급상승세를 보여주려면 중국발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NFT 관련 시장이 다시 한번 화랑을 띠는다든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상방은 제한되지만 하방도 제한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시장 이슈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